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니 이 트레이더K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연이은 하락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는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런 미친 종목을 굉장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이 박앤세일의 찬스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훨훨 날아갈 수가 없는 정말로 여기서 끝난 주식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땡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결국에는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치닫고 있는 이 관련주들의 흐름과 지금까지의 차트 패턴, 그러면서 이 수급의 이면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릴 그런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특히나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3일차까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기계적인 그들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계적인 움직임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바로 이 프로그램의 수급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슬슬 프로그램도 주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살짝 포착이 되고 계실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이 대한광통신을 가차없이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던, 자,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던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슬슬 주워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대한광통신 갈 길이 먼 상황에서 흔들면서 올라가면서, 특히나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간 뒤에는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는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인 만큼, 그러면서 이 투경 매매법이 너무나도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더해서 어떤 매매법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허리 매매법까지 같이 적용해서 왜 대한광통신을 제가 여기다 빨간색 선 쳐놓은 라인에서 잡아가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다뤄봐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잡고 계신 주주님들, 만약에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미친 주식에 들어와 계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미쳤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건데 강한 주식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혹시라도 침울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침울해 계시는 거는 안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앞전에 보였었던 것처럼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 이렇게 시원한 상승을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는 거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 신고가 달아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에 어떤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엄청난 개인분들이 매수를 진행했었던 상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 조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할까요? 그냥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를 지켜보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오히려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면서 이렇게 대한광통신 윗꼬리 달리지 않게 하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지만 슬슬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을 주워가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빨간색 선 쳐놓은 라인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바로 그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항상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빨간색 선 쳐놓은 라인이 절대 안 깨지는 무적 방어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전에도 대한광통신 21선을 한번 깼다가 말아 올리는 이렇게 개미 털기의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을 깼다가 말아 올리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서 슬금슬금 아주 직전까지만 왔다가 이렇게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지라든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밴드대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왜 하필이면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소개해봐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 피보나치 매매법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825, 618이라는 수치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3825, 618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수치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100 정도를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는 38.2% 정도를 반납하고 나서 지지가 연출되는 패턴,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100 정도를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연출되면서 올라가는 패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상승한 것을 61.8% 정도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보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3825, 618에 의한 피보나치 매매법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38이라든지 618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거의 먹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50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사례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그랬었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연출되면서 흐름을 다져봐 놓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을, 바로 이런 구간을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2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받아놓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같이 겹쳐 있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이 바로 이 저항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께 먼저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이거 대한광통신에 대한 매수 타점을 이야기하면서 대한광통신의 사례를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HJ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도치형 캔들을 띄워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종목인데, 또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바로 이 헥토파이낸셜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상지건설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다음에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고 나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면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떤 구간이었다고 하시면 되냐면은 1, 2파동이 발생하면서 3파동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허리매매법까지 적용해보면은 바로 이 구간이 강력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면서, 특히나 바로 이 구간에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낙폭을 멈춰봐줄 수 있는 구간이자,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바로 이 투자경고매매법 너무나도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투자경고매매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지금 자리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 주시면 되는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지금 이렇게 미국장에서 굳건하게 버텨봐주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면서, 호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살짝 그 아래까지 밀렸지만은 추세상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무려 260조 원짜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260조짜리 종목이 이 260조짜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화투를 쳐서 땄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미국에 있는 수도시 많은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바로 이 글로벌 IB 쪽에서 인정한 시가총액이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광통신의 시가총액이 3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저평가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나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는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거의 2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8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광통신 섹터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바로 이 로봇 종목들 매출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에 비해서 시가총액을 10조 단위씩 막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봤을 때는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단계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얼마 전에 코닝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빅딜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보시다시피 사토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엔비디아 인셉션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플랫폼 글로벌 진출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오늘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바로 광통신이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닝과 굉장히 빅딜이 있었던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인셉션도 선정해 가면서 이 광통신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 흔들면서 올라갈 종목이라고 분명하게도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바로 투자 위험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이지 투자 위험이라든지 거래 정지가 지정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이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바로 이 로봇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투자 위험까지 지정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오히려 매수 타점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딱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더 K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광통신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영상을 찍는 바로 이 광신도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까봐 여러분들께 그거는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날에 5월 12일 날에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으니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3,5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중장기 이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 대한광통신 눌릴 때마다 더 사고 싶어요,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은 좀 피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라운드 피겨 자리인 3만원을 살짝 넘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특히나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 개미털기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이 4월 2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4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제가 분명하게도 이 개미털기로 들어가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님을 짚어봐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구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연출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거래량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 바로 이때부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개미털기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21선을 깨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개미털기라고 분명하게도 짚어봐드렸었던 대한광통신,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아까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짜가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요, 3월 18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조회수가 2,7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6,80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이 무려 2,700분 가까이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 이후로 뒤늦게 혹시라도 대한광통신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발생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분명하게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여기선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대한광통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이전부터 대한광통신은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때부터도 계속 21선을 타고 올라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왔었던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4월 21일에는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다시피 4월 21일날 대한광통신을 14,07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최근에 5월 12일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이랑 월요일까지 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하락하게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 최근에 낙폭을 보여주고 있었던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봐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낙폭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대한광통신, 최근의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세력들이 엑시트하는 방법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박스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치면서 그 이후로 급락 사태가 발생했었던,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블루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영풍재지로 불렸었던 이 종목이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렇게 박스를 오랜 기간 동안에 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역대급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누군가에게 계속 꼬시기를 들어가면서 물량 떠넘기기를 한 이후로 이렇게 연속적인 하한가를 발생시켰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털고 나가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휴릴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휴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주면서 이 구간에서 바로 이 JP모간이라든지 아니면 모간 스탠리 쪽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강력하게 터트려 줬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휴림로봇에서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의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상승 파동 자체가 1파, 2파, 3파, 4파가 나눠져서 나오면서 5파동이 진행되면서 윗꼬리 음봉이 강력하게 달렸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려버리면서 윗꼬리 음봉이 강력하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엄청난 급락을 맞섰던 신성 델타테크.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한광통신의 지금 자리는 그들이 이 구간에서 전부 다 털고 나갈 수가 없는 구간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러운 투자 경고로 들어간 이후로의 조정의 흐름,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을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내하면서 매수 타점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상승을 연출될 때 절반 정도 반납하네요 라고 하면서
매수 타점을 가져갔다고 하시면 아주 푸근한 수익을 안겨줬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 이르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튀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대응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